민주당이 범여권의 비례위성 정당인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의석수는 3석인데 여권의 핵심 지지층을 끌어안겠다는 포석이겠죠. 이재명 후보는 그런데 지난달 열린민주당 유튜브에서도 직접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 모습 만나보겠습니다. 정치 개혁도 좀 실제로 좀 해서 선거제도 또는 지역 대표 제도 또 비례대표 제도를 좀 합리적으로 제대로 바꾸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보고요. 열린민주당은 뭐 제가 사실 아는 분 너무 많잖아요. 뭐 다 사실 아는 우리 식구들이나 마찬가지고 손혜원 의원께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같이 가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너지가 발생한다. 어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민주당인데요. 뭐 일각에서는 사전 논의한 바 없다. 열린민주당 대변인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합당은 하긴 한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결국은 그 좀 핵심 지지층, 강성 지지층을 좀 끌어안겠다 이런 의도입니까? 네, 이게 강성 지지층이라고 많이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강성 지지층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는 예전에 이미지가 비문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강성 친문이라고 열린민주당이 소개된 적이 많았는데 그럼 이재명 후보하고는 결이 다른 정당이었던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오히려 지난 민주당 경선 때 지지를 주로 했던 열린민주당 당원들도 이중당적인 경우가 또 민주당하고 상당수 있고 또 그 일반 국민 선거인단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주로 열린민주당 쪽이라든지 이쪽에 지지층이 지지했던 후보는 추미애 후보였었고 추미애 후보 그 당시의 행보를 보면은 이낙연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열린민주당은 범친 이재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딱히 외연 확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 확장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현재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뭐 당 밖에 있는 또 다른 정치 세력들 중에 정의당이라든지 국민의당 이런 쪽하고는 통합이라든지 이합 집산을 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렇다면 선거를 앞두고 일단은 지지층에서 가장 활동력이 있는 쪽을 먼저 당 내로 같이 끌어들여서 이들을 이제 대우를 해주면서 대선을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이것부터 먼저 진행되어야 외연 확장이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걸 먼저 추진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또 한편 흥미로운 것은 어제 양정철 전 원장이 그 국회에서 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발언을 했는데 사실 양 전 원장하고 열린민주당은 불편한 관계입니다. 양 전 원장은 지난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는 작업을 벌였고 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제로섬 관계로서 뭐 형제간 다툼하고도 비슷한 건데 굉장한 신경전을 서로 깎아먹는 그렇죠. 그 당시에 정봉주 전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양정철 전 원장을 굉장히 비난을 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양쪽이 같이 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내부의 세력 재편 이런 것과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같이 짚어드립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열린민주당과 합당이 과연 정체성에 맞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들도 있는 듯합니다. 저희가 그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촛불을 두고 비판해야 될 만한 큰 잘못을 저지른 것 아닌데 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부진받냐 이렇게 큰 게 부동산 문제 같습니다. 또 한 번 정말 사과드립니다. 그 민주당에 공천 신청했다가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열린민주당은 가볍고 지금 날렵합니다. 네. 더 강하고 더 선명한 민주당을 저희들이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 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조국 사태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자면 검찰의 쿠데타입니다. 뒷말하지 않겠습니다. 한판 뜨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을 하는 건 뭐 좋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동산 관련 민감한 문제라든지 혹은 조국 사태에 대한 다른 시각들 이게 단순히 의석 3석을 얻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뭐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사실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한다고 한다면
조국 사태 때 보여줬던 그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아마 첫 번째 작업이 아닐까 싶고, 조국 수호를 외쳤던 최강욱 씨라든지 또 흑석동 투기 의혹을 받았던 김의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합쳐지게 됐을 때 이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 사실은 좀 상당한 의문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 범민주당 진영 내부에서도 그 지지가 이재명에게 온전히 안 가고 있다. 그러면 중도층 확보라는 이 외연 확장, 이것은 나중에 2차적인 문제고 예. 일단 자신들 진영 내에서 지지라도 좀 제대로 회복해 보자. 아마 이런 생각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그 당원들의 생각은 예.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범죄자다 이렇게 머릿속에 지금 낙인이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떻게 해소하지 않고 지금 합친다고 해서 그러면 이 진영 내의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으로 다시 똘똘 뭉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다. 그래서 저 합당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거고, 내부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단합의 효과도 저는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판단합니다. 말씀 중에 하지만 이낙연 후보 지지자라고 해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라고 해서 모두 다 이재명 후보를 범죄자라고 보는 건 또 아닐 수도 그러겠죠. 있으니까요. 그건 네. 또 순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밖으로는 합당을 추진하고 있고 안으로는 선대위가 이대로는 안 된다. 글쎄요, 이재명 후보 측은 별동대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권한이 좀 모호하고 비효율적인 체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다들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강조를 드린 겁니다. 좀 심각한 양상입니다. 민주당 내 많은 분들이 위기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선거를 하다 보면 여러 차례 고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야 공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민주당이 맞닥뜨린 첫 번째 큰 고비다라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합니다. 민주당 혹은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위기다라는 건 여권 내부에서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동대를 좀 구성해야 된다. 이른바 소수 정예의 선대위 인원들. 어제 양정철 전 원장은 천막 당사라도 해야 될 판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별동대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우선 이 후보가 선대위에서 가장 큰 문제가 기민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후보는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후보 자기 본인의 문제가 있고, 지금 얘기하는 캠프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문재인 정권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후보 본인은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특검도 하고 오늘 지원금도 고집 안 하겠다고 이제 기민하게 대응을 했고, 이제 캠프가 문제인데, 좀 기민하게 움직이려면 이 후보의 뜻을 잘 아는 측근들이 전면에 배치돼서 선관위를 한번 이끌어가 보자, 선대위를 이끌어가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정성호 의원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추진회라든지 경기도 성남에서 함께 일했던 측근들을 전면 배치하자, 이런 건데, 근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 캠프가 각 의원실의 보좌관이라든지 비서관들이 이제 각 위원회에 실무 배치돼서 이제 준비가 끝난 상태인데, 예. 그러면 또 다시 캠프 구성을 흔들어야 되고, 그럼 또 전체적인 팀워크에도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이제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는 정권 교체 여론이 크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단순히 기민함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별동대 얘기까지 나오고요. 비상사태 선포해야 된다, 절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있습니다.